세포의 시계는 잠시도 쉬지 않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하게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노화는 운명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난 일란성 쌍둥이도 어떤 환경과 습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가 최대 20년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70살이 된 동갑내기 쌍둥이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해 보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은 한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가 61세로 아주 젊고 건강하게 측정된 반면 담배를 피우며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은 무려 79세로 나타난 것이죠. 나이는 똑같이 70살이고 타고난 유전자도 같지만 어떤 환경과 습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서로의 몸시계가 무려 18년이나 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습관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우아한 노화의 저자이자 항노화 분야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김수연 원장 역시 이 진실을 삶으로 직접 증명해낸 분입니다. 저자는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둘째를 출산한 후 예전 같지 않은 회복력에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건강과 항노화에 대해 더 깊게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몸에 직접 적용하며 매일 세포를 깨우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56이 된 저자의 생물학적 나이는 놀랍게도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노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현대 과학이 증명한 텔로미어 원리를 바탕으로 식이, 운동, 수면 등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의 핵심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특히 하루 30분으로 노화를 늦추는 과학적 안티에이징 실천법 등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줍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자신의 생체 시기를 스스로 조절하며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나답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세포 관리 비법을 이야기하는 우아한 노화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노화는 운명이 아닌 대응하는 전략이다. 노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나이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출생 증명서에 기록된 달력 나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세포와 장기의 기능 상태를 반영하는 생물학적 나이다. 스티브 호바스 교수는 DNA 메티라 패턴을 분석해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호바스 시계를 개발했다. 그 결과 같은 달력 나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물학적 나이는 최대 2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70세 동갑내기 쌍둥이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실천한 쌍둥이는 61세였지만 흡연하며 운동을 하지 않는 쌍둥이는 79세로 나타난 것이다. 달력의 숫자는 같았지만 세포의 시계는 무려 18년의 격차를 두고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노화의 생물학적 특징. 2013년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논문에서 카롤로스 로페스 오틴 연구팀은 노화의 생물학적 특징을 9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이 논문은 현대 노화 연구의 지침서이자 헌법처럼 통용되며 오늘날까지도 수없이 인용되고 있다. 1. 게놈 불안정성.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 복제 오류가 축적된다. 환경 요인도 지속적으로 DNA를 손상시킨다. 젊은 세포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리 능력이 저하된다. 2. 텔로미어 단축.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임계값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거나 사멸한다. 3. 후성 유전학적 변화. 유전자의 서열 자체가 바뀌지 않더라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메티라 패턴이나 히스톤 변형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일부 유전자를 과잉 발현시키거나 침묵시키며 세포 기능을 왜곡한다. 4. 단백질 항상성 손상. 세포 내 단백질 품질 관리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잘못 잡힌 단백질이 축적된다. 알츠하이머병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파킨슨병의 루이 소체가 바로 이 실패의 산물이다. 5. 영양 감지 조절 이상.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신호, 엠토르 경로, 시르투인 등 영양 상태를 감지하는 경로들의 기능이 노화와 함께 흐트러진다. 흥미롭게도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이 경로들의 재조정과 관련이 깊다. 6.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노화와 함께 효율이 떨어지고 활성산소를 더 많이 생성한다. ATP 생산 감소는 세포 전반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7. 세포 노화. 분열을 멈춘 좀비 세포들이 몸속에 쌓인다. 이들은 죽지 않으면서 주변에 SASP,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이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지속적으로 분비해 주변 조직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든다. 8. 줄기세포 고갈. 조직 재생을 담당하는 줄기세포의 수화 기능이 감소한다. 상처 치유가 느려지고 면역세포 생산이 줄며 근육 재생 능력도 약해지는 이유다. 9. 세포 간 소통 변화. 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이 왜곡된다. 만성 저등급 염증이나 호르몬 불균형, 면역 노화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한다. 낡아가는 기계인가 오작동하는 시스템인가. 노화를 한 단어로 정의해보라면 많은 이가 낡음을 꼽을 것이다. 자동차 엔진이 닳듯 인체 역시 수십 년의 사용 끝에 기능이 저하된다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절반만 맞다. 자동차 엔진은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체는 다르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왜 이 정교한 자가 수리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것일까? 바로 여기서 노화의 진짜 수수께끼가 시작된다.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저서 노화의 종말에서 노화를 정보의 손실로 규정한다. 핵심은 유전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읽어내는 방식에 있다. DNA는 그대로인데 후성 유전학 조절 체계가 시간이 갈수록 오염되면서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노화는 단순한 부품의 마모가 아니라 정보의 왜곡이다. 운명론에서 전략론으로. 노화는 질병일까 운명일까라는 질문은 사실 이분법적이지 않다.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과정이지만 그 속도와 양상은 우리의 선택과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 노화 과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후성 유전학 연구는 생활 습관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다. 운동, 식이,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작동한다. 이후부터는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세포의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호르몬은 어떻게 배신하며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그 이해가 쌓일수록 독자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대신 정밀한 전략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105세 의사의 비밀. 일본 홋카이도의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2017년 10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했다. 그는 100세 이후에도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며 환자를 진료했다. 그의 달력 나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달랐다. 매일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소식을 실천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 했다. 세포 생물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는 자신의 텔로미어를 적게 소모하고 노화 세포 축적을 최소화하는 생활 방식을 직관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과학은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세포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세포 안에 숨겨진 시계. 1961년 미국의 세포 생물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은 뜻하지 않게 다소 껄끄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정상세포를 배양하면 대략 50에서 70회 분열한 뒤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현상은 그의 이름을 따 헤이플릭 한계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많은 과학자는 이 한계가 배양 기술의 오류라고 생각했다. 세포가 늙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이플릭의 실험은 옳았고 수십 년 후 그 이유가 밝혀졌다. 바로 텔로미어였다. 텔로미어, 세포에 새겨진 카운트다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액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다. 그 염색체의 양 끝에는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팁처럼 TTAGGG라는 서열이 수천 번 반복되는 텔로미어가 붙어 있다. 이것은 염색체의 끝이 풀리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문제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일부가 복제되지 못하고 잘려나간다는 점이다. 세포 분열 횟수가 쌓일수록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진다. 임계점까지 짧아지면 세포는 나는 더 분열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받고 세포 노화 상태에 진입하거나 아예 사멸한다. 이것이 세포에 새겨진 생물학적 카운트다운이다. 태어날 때부터 시계가 찌깍거리기 시작하는 셈이다. 텔로머레이스, 시계를 되감는 효소. 그렇다면 텔로미어는 무조건 짧아지기만 할까? 아니다.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가 텔로미어를 복구할 수 있다. 실제로 정자, 난자, 줄기세포, 그리고 암세포에는 텔로머레이스가 활발하게 작동한다. 특히 암세포가 무한 증식할 수 있는 비밀 중 하나가 바로 텔로머레이스의 과활성화다. 아이러니하게도 텔로미어를 무한정 유지하는 것도 위험하다. 정상세포에서 텔로머레이스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 노화 방지와 암 예방 사이에서 텔로머레이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재 노화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mRNA 기술로 텔로머레이스 활성화를 일시적으로 높여 세포를 젊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텔로미어 단축으로 인한 노화와 퇴행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늦출 수 있을지 모른다. 텔로미어를 단축시키는 요인들. 텔로미어의 길이는 단순히 나이만의 함수가 아니다. 여러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빠르게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엘리자 에펠 연구팀이 만성질환 아이를 간병하는 어머니들을 연구한 결과 간병 기간이 길수록 텔로미어가 유의미하게 짧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반면 텔로미어 단축을 늦추거나 보호하는 요인도 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텔로머레이스 활성을 높이고 텔로미어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보고되어 있다. 지중해 식단, 오메가3 섭취, 명상과 요가 등도 텔로미어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흡연은 텔로미어를 극적으로 단축시킨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한 연구에서 흡연자의 텔로미어는 평균 4.6년 더 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 한 갑을 피울 때마다 세포의 시계가 조금씩 빨리 돌아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후성 유전학,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 텔로미어가 세포의 하드웨어적 노화를 담당한다면 후성 유전학은 소프트웨어적 노화를 설명한다. 후성 유전학이란 DNA 서열 자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화학적 변형들의 집합이다. 가장 잘 알려진 후성 유전학적 메커니즘은 DNA 메틸화다.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메틸기가 붙으면 그 유전자는 침묵하게 된다. 반대로 메틸기가 떨어지면 유전자가 발현된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메틸화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 병은 발현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 메틸화 패턴이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며 이것이 세포 기능 변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반가운 사실은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메틸화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타고난 유전적 요인을 바꿀 수 있다.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노화의 가속도를 줄일 수 있다. 노화세포, 죽지도 않는 좀비세포. 헤이플릭 한계에 도달하거나 심각한 DNA 손상을 입은 세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인다. 하나는 조용히 분해되어 소멸하는 세포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노화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다. 노화 상태에 진입한 세포는 분열을 멈추지만 죽지 않는다.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좀비 세포들이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SASP 때문이다. SASP는 노화세포가 주변에 분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프로테아제의 칵테일이다. 이 물질들은 주변의 정상 세포들까지 노화 상태로 끌어들이고 만성 염증 환경을 만들며 심지어 암 발생을 촉진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는 이러한 노화 세포들이 쌓인다. 한 연구에서는 나이든 생쥐의 지방 조직 세포 중 약 15에서 17%가 노화세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노년에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조직 재생 능력이 떨어지며 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세포의 자가 포식, 내부 청소 시스템. 노화세포와 연관된 또 다른 핵심 메커니즘은 자가 포식이다. 그리스어로 자기 자신을 먹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 과정은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내부 청소 시스템이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는 자가 포식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자가 포식은 단순한 세포 내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세포 항상성 유지와 수명 연장의 핵심 경로다. 간헐적 단식이 자가 포식을 강력하게 유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세포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내부 쓰레기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잘못 접힌 단백질, 노화한 세포 내 구조물들이 제거된다. 세포의 시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노화세포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텔로미어가 단축되면 후성 유전학적 패턴이 변하고 그 변화가 세포를 노화 상태로 몰아간다. 노화세포가 쌓이면 SASP를 통해 다른 세포의 텔로미어와 후성 유전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다. 그러나 과학이 밝혀낸 좋은 소식도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여러 지점에서 끊을 수 있다. 운동으로 텔로머 레이스를 활성화하고 간헐적 단식으로 자가 포식을 촉진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해 후성 유전학적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세포의 시계는 잠시도 쉬지 않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세포. 폴란드 크라쿠프에서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용소에서 극한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특정 유전자의 메티라 패턴이 일반 대조군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후속 유전학적으로 대물림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결국 트라우마는 단순히 심리적 상처에 그치지 않고 세포의 유전자 발현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환경과 건강한 생활 습관 또한 후속 유전학적으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젊음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호르몬은 때로 우리를 배신한다. 호르몬, 몸속의 비밀 통신망. 인체는 놀라운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신경계가 전선처럼 빠른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면 내분비계는 혈액이라는 강을 따라 화학 메신저를 전달한다. 이 화학 메신저가 바로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며 갑상센 호르몬은 대사 속도를 결정한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뼈, 근육, 심혈관, 뇌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율하고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관장한다. 20, 30대 이 시스템은 정교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40대를 기점으로 균열이 시작된다. 호르몬들이 하나씩 배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장 호르몬의 퇴장. 왜 살이 찌고 근육이 빠지는가? 20대의 정점을 찍는 성장 호르몬은 이후 10년마다 약 14에서 15%씩 감소한다. 60대가 되면 20대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감소가 바로 중년 이후 신체 변화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 합성을 지원한다. 부족하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근육량이 줄며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에너지가 떨어진다. 중년의 몸이라고 부르는 신체 변화들이 사실 성장 호르몬 저하와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주로 깊은 수면 중에서도 특히 3단계 비렘 수면에서 이루어진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노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단식 상태에서의 운동도 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어떻게 늙는가?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중 하나다. 2024년 12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이 38%까지 올라간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노인의 집이 되는 시대다. 그런데 한국인의 노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만의 패턴이 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년이다. 남자는 80.8년이고 여자 86.6년으로 OECD 평균보다 각 2.3년, 2.9년 길다. 그러나 질병 없이 사는 건강 수명은 65.5년에 불과하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간격이 18년이나 벌어져 있는 셈이다. 이는 인생의 약 21%에 해당하는 18.2년을 병상에서 약을 먹으면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차가운 진실은 여성은 더 오래 살지만 더 오래 아프다는 점이다. 남성은 인생의 79.9%를 건강하게 보내는 반면 여성은 76.7%에 그친다. 즉 여성이 평균 6년을 더 살지만 그 늘어난 시간의 대부분이 아픈 시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건강하게 늙는 법을 알아야 한다. 건강 수명은 단순히 호흡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먹고 생각하는 시간이다. 한국 노인 절반이 노쇠 또는 노쇠 전 단계. 노쇠는 작은 감기에도 쉽게 무너지고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노화로 인해 신체 예비 능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약 10%가 노쇠, 50%가 노쇠 전 단계로 분류된다.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23.1%가 노쇠, 32.7%가 노쇠 전 단계 상태로 보고되기도 했다. 측정 도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관된 결론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이미 노쇠가 시작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도드라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쇠 유병률은 남성 9.7%, 여성 21.9%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노쇠에 취약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테스토스테론의 황혼, 남성 갱년기. 남성은 3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1%씩 감소한다. 이를 남성 갱년기 또는 후기 발현 성성 기능 저하증이라 한다. 여성의 폐경처럼 급격하지 않고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남성이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테스토스테론 저하의 증상은 다양하다. 성욕 감소, 발기기능 저하, 근력과 근육량 감소, 복부지방 증가, 피로감, 집중력 저하, 우울감,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그냥 나이 든 것으로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하면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지원 방법으로는 복합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 아연과 비타민 D 섭취, 체지방 감소, 만성 스트레스 관리 등이 근거 있게 권장된다. 한국 남성의 함정, 아직 괜찮다는 착각. 한국 남성의 노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남자는 약한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병원은 진짜 아플 때나 가는 거다. 운동을 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남성의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는 종종 무시된다. 실제로 한국 남성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여성보다 훨씬 적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60대 이후의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운동도 했고 술도 끊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60대 한국 남성들의 전형적인 첫마디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운동이나 절제 능력이 아니다. 남성 호르몬의 급감, 수면의 질 저하, 면역력의 균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60세에 도달한 한국 남성이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23.7년이다. 이 아득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50대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여성의 노쇠가 더 심한 이유, 단백질 부족과 빠른 폐경. 한국 여성의 노쇠가 유독 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도드라지는 원인은 바로 음식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한국 노인 여성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하루 1390kcal로 권장량인 1600kcal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쇠가 진행된 여성일수록 섭취량은 더 적었다. 더 큰 문제는 단백질이다. 체중 1kg당 단백질 섭취량이 1.2g 이하인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그런데 한국 노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수준에 불과하다. 늙어서 고기는 속이 부담스럽다. 입맛이 없어서 그냥 김치에 밥만 먹는다. 자식들, 손주들 좋은 거 다 챙겨주고 남은 찬밥이나 먹지 뭐. 이 눈물겨운 대사들이 정확히 노쇠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단백질 부족, 활동량 저하, 그리고 사회적 고립. 평생을 일궈온 한국 여성의 미덕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른 폐경 시기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7세로 서양 여성 51세보다 1년 이상 빠르다. 그만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위험, 근감소가 동시에 가속화된다. 인슐린 저항성, 보이지 않는 노화의 가속 배달. 노화와 깊이 연결된 또 다른 호르몬 이상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열쇠다. 나이가 들고 복부 지방이 쌓일수록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점점 둔해진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보상하려 하고 이 과도한 인슐린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며 심혈관 질환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인다. 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내장 지방을 만들며 지방간을 유도하는 것이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밥을 먹어도 힘이 없고 세포가 에너지를 얻지 못해 항상 피곤하게 된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면 결국 당뇨병이 생기고 혈중 당도가 높아지면서 노화는 매우 빠르게 가속화된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운동이다.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흡수하는 독립적인 경로를 갖고 있으며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진다. 또 다른 방안은 간헐적 단식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인슐린은 분비된다. 따라서 인슐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과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코르티솔의 횡포. 스트레스 호르몬이 노화를 가속한다. 코르티솔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동원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가 유지될 경우 전신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한다. 만성 코르티솔 과다는 면역 억제, 고혈압, 혈당 상승, 복부지방 축적, 뼈 밀도 감소, 근육 분해, 수면 장애, 해마 위축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초래한다. 이 증상들은 그 자체로 노화의 체크리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장 내 압박, 경제적 불안, 관계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정보 과부하 등 현대사회의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시스템을 쉴 새 없이 과자극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늙는다는 속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코르티솔 조절의 핵심은 부교감신경 활성화다. 깊은 호흡, 명상, 요가, 자연 속 산책, 사회적 연결감 같은 활동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DHEA 같은 항노화 호르몬 비율을 높인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다. 호르몬 노화를 늦추는 실천 전략. 호르몬 변화는 완전히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음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전략들이다. 먼저 수면의 질을 최적화해야 한다. 테스토스테론, 코르티솔 리듬 모두 수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수면이 무너지면 호르몬 체계 전체가 흔들린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인슐린 감수성 모두 근력 운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특히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복합 운동이 호르몬 최적화에 효과적이다. 체지방 중에서도 특히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내장지방은 그 자체가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하며 에스트로겐,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한다. 남성의 비만은 아로마타제 활성을 높여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킨다. 고장나고 부서진 것을 고쳐서 새 것처럼 쓰기는 어렵지만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사용법에 맞게 제대로 사용한다면 장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다. 만약 지금 건강하다면 바로 지금이 건강한 노화를 생각할 때다. 과학적 안티에이징 실천법. 하루 30분으로 방지하는 노화. 노화는 하나의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텔로미어 단축,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만성 저등급 염증, 줄기세포 고갈, 후성 유전학적 변화 등 9가지 이상의 노화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루틴은 그중 일상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개입 가능한 생체 리듬, 자율신경계, 염증 억제, 수면 최적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30분씩 매일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의 완벽한 루틴보다
훨씬 강력하다. 일관성이 최고의 노화 방지 전략이다. 아침 루틴 5분. 아침 루틴의 목표는 하나다. 신체에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 신호가 명확할수록 하루 전체의 호르몬 분비 패턴, 에너지 대사, 면역 기능이 최적화된다. 기상 직후 자연광 노출.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거나 야외로 나가 자연광을 눈에 받습니다. 흐린 날도 실내 조명에 50배 이상의 룩스를 제공하므로 효과적입니다. 망막의 멜라놉신 광수용체를 자극하면 식욕차상에게 체내시계를 동기화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 창가 또는 야외에 서서 직접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 주위 멜라놉신 함유 세포가 자극되어 식욕차 상액을 통해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흐린 날은 5분에서 10분으로 시간을 늘립니다.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서 2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냉수 세안 또는 냉수 샤워.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받아 얼굴을 3에서 5회 담그거나 목 뒤와 쇄골 아래 목 앞쪽에 20초 이상 냉수를 흘립니다. 완전한 냉수 샤워가 어렵다면 마지막 20에서 30초만 차갑게 전환해도 충분합니다. 자연 한랭에 노출되면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최대 300에서 500% 증가하고 도파민이 장기간 상승합니다. 갈색 지방 활성화로 인해 열을 생성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고 미주신경 자극으로 HRV, 심박 변이도가 개선됩니다. 아침에 냉수 세안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거나 따뜻한 샤워 후 조금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해주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평소 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난 루틴 10분. 동적 스트레칭 또는 계단 오르기. 제자리에서 가볍게 팔다리를 풀거나 아파트 계단 2, 3층을 오릅니다. 이 짧은 움직임은 운동이 아니라 AMPK라는 세포 내 에너지 센서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짧은 운동이라도 AMPK가 활성화되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촉진합니다. 이 시점에서 단백질 음식 섭취를 함께하면 mTOR C1 활성화와 시너지가 납니다. 저녁 루틴 15분. 블루라이트 차단 및 조명 낮추기. 취침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녁 루틴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청색광이 망막 멜라놉신 세포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취침 2시간 전 청색광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3시간 지연시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 수면 유도 호르몬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미토콘드리아 보호물질입니다.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을 야간 모드로 설정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착용도 효과적입니다. 실내 조명은 흰색에서 노란색 스탠드로 교체하거나 조도를 낮춥니다. 박스 호흡법 또는 복식 호흡. 저녁 루틴의 핵심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스위치를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직접 전환하는 유일한 의식 방법이 호흡입니다. 3분이면 HRV, 심박 변이도가 측정 가능하게 상승합니다. 느린 호흡은 만성 염증 억제 효과도 입증됩니다. 3분 이상 지속 시 혈압이 즉각 강화합니다. 누워서 갈비뼈 아래에 손을 얹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복부가 팽창되고 숨을 내쉴 때 복부가 납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체 정적 스트레칭.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은 깊은 수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취침 전 근육 이완과 체온 미세 하강이 이 깊은 수면 진입을 돕습니다. 격렬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이완이 목적입니다. 정적 스트레칭 후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체표 온도가 상승하고 심부 체온이 하강합니다.
심부체온 0.5에서 1도 저하가 깊은 수면 진입의 핵심 조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수면에서 총 분비량의 70에서 80%가 방출되며 이것이 세포 수리, 근육 재생, 지방 분해의 주요 신호입니다. 햄스트링 이완, 장요근 이완, 목, 어깨, 승모근 이완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냉수가 너무 힘든데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냉수 자극은 이 루틴 중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세안으로 시작해 2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한냉 알레르기,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분은 생략하거나 의사와 상의하세요. 효과가 언제부터 느껴지나요? 호흡 루틴의 이완 효과는 당일 즉시 느껴집니다. 자연광 노출의 수면의 질 개선 효과는 3에서 7일 내, 활력 개선은 2에서 4주 꾸준히 실천한 후 객관적으로 측정됩니다. 스마트워치 또는 깊은 수면으로 HRV, 심박 변이도를 추적하면 루틴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만으로 충분한가요? 이 루틴은 기초입니다. 수면 7시간에서 9시간, 존투 유산소 운동, 적절한 단백질 섭취, 사회적 연결감이 함께 받쳐줄 때 시너지가 최대화됩니다. 루틴은 이 4가지 기둥에 얹히는 매일의 습관으로 이해하세요. 우아한 노아 읽어드렸습니다.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또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가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